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이제까지 기다렸던 로저의 적단의 마지막 항해의 흔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마지막 항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저의 적단에 살아있는 증인과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석해야 할 움직임이 바로 샹크스의 행적입니다. 샹크스는 원피스 1121화에서 레일리처럼 술을 마시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최종장에서 벌어질 원피스 쟁탈전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장의 중요 인물로 샹크스를 강조하고 있는 오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샹크스가 방송까지 듣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123화에서 밀짚 모자 일당이 도리와 브로기가 이끄는 거병 해적단과 함께 엘바프로 출항했기 때문에 만약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아직 머물고 있다면 잠깐이나마 재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림이죠. 오다가 왜 이렇게 샹크스를 설정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왜 랍틀에서 웃었는지, 왜 원피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원피스 1116화에서 베가펑크는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공백 200년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해적왕 로저 해적단입니다. 우리는 로저의 적단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죠. 로저와 그 해적단이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알게 된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여러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로저 해적단이 위대한 항로를 일주에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본업은 해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피스 내에서 해적이 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가펑크처럼 저명한 과학자나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처럼 유능한 고고학자들도 아닌 일개 해적이 말하는 진실이라고 해봐야 신빙성이 부족하거니와 베가펑크처럼 전 세계로 송신할 방법도 없고 세계 정부에 의해 은폐당하거나 잘못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당시의 공백의 100년 역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레일리가 로빈에게 도달한 진실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인지는 불명이라 밝힐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도 불명이고 세계 정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임이나 우로성에 도달했을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로저는 당시에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고 이 사실들을 세상에 퍼뜨리기 전에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일 공백의 100년 역사를 퍼뜨리면 당연히 세계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신이 없는 로저 해적단을 집중적으로 노릴 텐데 동료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로저가 자신이 죽은 뒤 그 일로 인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진실을 퍼뜨린다는 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선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들 때문이라도 로저는 공백 200년에 대해서 세상에 발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샹크스의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로저와 둘만의 관계에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로저는 갓벨리 사건 때 입수한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던 아기인 샹크스를 키웠고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하나뿐인 밀짚 모자를 물려주었죠. 로저 해적단이 해체될 때 이별하고 로저가 사형당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만 샹크스는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로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나 약탈을 금지하는 점은 로저에게 배웠고 그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습득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오다는 로저와 샹크스를 공통의 교집합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까지 너무 궁금했던 사실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샹크스의 해적단의 멤버들이 왜 비능력자들로 꾸려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설정상의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샹크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로저가 죽기 직전 마지막 섬에 도달할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39년 전 로저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지침의 종착점인 로드스타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저는 마지막 섬에 숨겨져 있다는 막대한 제보를 손에 넣을 생각에 신나서 그곳에서 비로소 포네그리프와 고대 문자의 수수께끼, 그것을 만들어낸 문명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최후의 섬의 존재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힘으로
포네그리프를 찾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섬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한 진짜 최후의 섬에서 세계 정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고대 병기 3가지, 공백의 100년 디일족의 진실을 비롯한 이 세상에 감추어진 역사 전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비밀들과 함께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볼을 보고는 동료들과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웃었다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을 언급했죠.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를 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저가 원피스에 접근하던 모든 기록입니다. 로저가 전부 알았고 찾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라프텔에 조이보이가 남긴 비보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면 로저는 그 비보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그것이 구전으로라도 전해져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해수면의 상승의 영향으로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는 조이보이 역시 자신이 찾았지만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을까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병기를 다시 확보하여 자신을 대신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해적왕이라는 것이죠. 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장 강한 사나이들이 지키고 있는 엘바프에 숨겨놓은 이유가 이번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인족들과 샹크스의 관계와 신뢰를 보았을 때 이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관리자가 샹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최종장에서 샹크스보다 영향력 있고 신뢰가 높은 해적이 없다고 보이며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해서 넘어야 할 상대가 샹크스라는 것은 다른 해적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죠. 쉽게 말하면 원피스를 얻기 위해서는 샹크스 정도의 해적은 넘어야만 믿고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루피가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 이 포네그리프를 샹크스에게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오다의 말대로 샹크스의 흑막이 아니라면 루피에게 순수히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넘겨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샹크스의 입장에서는 검은 수염을 제외하면 솔직히 최종장에서 엘바프로 향하는 위협적인 해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엘바프가 아무리 강하고 함락된 적 없는 요새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엘바프에는 동지제라는 태양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12일 동안 단식을 하는 풍습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단식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물 빼고 아무것도 입에 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태양을 향한 고마움이 깊어진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태양은 신과 같으며 자신들이 의지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피스에서 태양의 의미와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은 바로 루피입니다. 루피는 태양신 니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루피에게 우호적일 것이고 심지어 루피 역시 불의에 굴하지 않은 전사이기 때문에 엘바프의 거인들과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이런 루피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허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친구인 샹크스와도 깊은 인연이 있고 항상 샹크스가 중요한 지점에서 세상을 바꿀 사나이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루피의 이야기를 분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을 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샹크스는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해서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해적왕의 욕심이 없는 샹크스가 도대체 왜 로드 포네그리프에 집착하는지 아직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오다는 분명 샹크스 흑막에 관해서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로드 포네그리프를 샹크스가 모아서 루피에게 지원하기 위함일까요?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죠. 루피에게 모아서 줄 것이 아니라면 샹크스도 자신을 위해서 원피스를 찾아서 떠나겠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루피와 적대관계가 필연적으로 펼쳐집니다. 두 명이 손잡고 우리 원피스 같이 찾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두 명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최종장에서 밸런스가 너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명이 원피스를 위해서 싸우게 된다? 그럼 이건 다시 샹크스 흑막설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피와 먼저 대립각이 생기기 전 샹크스와 검은 수염이 격돌하는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샹크스가 패배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샹크스는 루피를 서포트하는 그림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 역시 로드 포네그리프가 필요하니까요. 루피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기 전 검은 수염과 샹크스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죠.
과연 이 최종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타이밍은 언제일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루피의 마지막 전투가 그 전투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수염이 로우에게서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을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고, 샹크스 역시 키드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원피스 역사상 유례없던 가장 흥행성이 높은 샹크스와 검은 수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루피의 마지막 상대보다 이 전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샹크스가 검은 수염이 부담스럽다면 루피와 손을 잡고 검은 수염을 상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정말 루피의 조력자로서 마지막까지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아서 밀어준다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지만 좀 밋밋한 느낌이 강하죠. 과연 샹크스의 패기가 검은 수염도 압도할 수 있을까요? 검은 수염의 어둠어둠 열매가 패기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없을까요? 오다는 어둠어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 세상에서 검은 수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빛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패왕색 패기를 발산할 때 자세히 보면 충격파가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진행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체는 없지만 눈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둠어둠 열매의 힘으로 흡수가 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전투에서 보여준 건 대부분이 패기를 발산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만약 패기의 발산이 검은 수염에게 막혔을 때 샹크스는 당황할 것이며 검은 수염에게 허무하게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에그헤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엘바프 역시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